오비대. 많은 분들이 줄여서 오비대라고 해주시네요. 오비대 괜찮네요. 비대. 오늘 방송하고 반응 좋으면 네. 1년에 한 4번 정도 가는 거예요. 늦게 열렸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 한 2년 정도 빠르게 열렸으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는데 약간 지금 그 불이 나고 있긴 해요. 저희는 불을 끄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요. 어떻게 되면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까? 그냥 저는 최대한 진솔하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어쨌든 전부 다 오버워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는 취지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을 좀 만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시청자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까지 전달은 아마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취지의 방송을 좀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오버워치가 2016년 5월 24일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나와 선보라가 나왔었죠. 뭐 그때는 이미 근데 캐릭터가 워낙 많았어서 어느덧 게임이 나온 지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예전에 항상 그 나오던 얘기를 떠올려보면 아직 1년이 좀 안 됐을 때는 네네. 아직 나온 지 1년도 안 됐다,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오픈 메타인가? 약간 이런. 캐릭터가 그렇죠. 캐릭터가 좀 적죠. 그럼요. 지금도 이제 게임이 개발된 이후에 정확하게 10개가 나왔거든요. 역시 가장 좀 아쉬운 건 히어로 순인 것 같아요. 영웅수가 진짜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쵸. 네, 너무 많이. 지금 뭐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매치메이킹 문제라든지, 뭐 영웅 간의 밸런스 문제라든지, 메타 고착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건 역시나 영웅수, 영웅의 그렇죠. 새로운 추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오버워치라는 게임 자체가 FPS를 기반으로 한, 특히나 초창기의 오버워치는 그 수비의 힘이 합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시너지도 시너지지만 대체로 좀 뭐 공격군 혹은 뭐 누군가가 좀 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너무 수비 지향적이 좀 되면서 좀 메타 변화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숫자가 역시나 저는 첫 번째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버워치에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모티브 자체가 되게 다양성이었었죠. 이 중간중간에도 영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이 다양성이 최대 장점이었던 게임이었는데, 고착화가 또 되다 보니까 아예 영웅들 교체는 거의 없고, 심지어 이제는 포지션 고정까지 다양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져서, 영웅수가 적다 보니까는 뭐 진짜 딱 그 다양성 없어진 게 가장 크죠. 거기서 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영웅이 또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장르의 FPS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건 하이퍼 FPS고 궁극기를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궁극기를 쓰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 FPS인데 AOS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궁극기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영웅이 많아야 돼요. 그게 저도 완전히 정답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고 개발자를 가다두고 군만두만 먹이면서 신캐를 만들게 할 수는 없잖아. 왜 안 돼요? 왜 웃어? 왜 난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 저도 저 자막을 보면서 아니지. 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웅을 조금으로 가져갈 거면은 더 FPS적인 요소를 더 살려야 돼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AOS적인 요소를 줄이고 FPS적인 요소를 살리려면 그냥 궁극기에 대한 비중을 확 죽여야 돼요. 그러면 캐릭터가 좀 적어도 더 재밌을 수 있어. 그렇죠. 너무 커요. 3-3을 기준으로 너무 커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언제나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와 수비했을 때의 공격력보다 지금 수비력이 더 많이 올라갔죠. 이미 게임 자체가 예전부터 그렇게 됐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으로 아무리 때려봤자 이게 모기 같은 거야. 특히나 겐지 트레이서처럼 오버워치에서 가장 인기 많은 DPS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잔딜만 넣고, 맞아요. 잔딜 넣어봤자 그것은 곧 힐량으로 그 궁극기 버프가 되고, 네. 상대팀에게 맞아요. 펄스 같은 거 던져봐야 사실 뭐 리퍼가 뭐 정면에서 뭐 헤드 2대만 때려주고 뭐 몇 대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 대회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대회만 보더라도 3-3 이전까지만 해도 돌진 메타 때 되게 약간 밀고 당기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3-3으로 딱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이제 궁극기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아무리 한타를 져도 지는 싸움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냥 공싸움에서 이겨버리고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걸로 지금 아예 메타가 거의 완전 굳어졌기 때문에 뚜뚜가 됐어도 똑같아요. 오리사 시그마 때도 똑같은 궁극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이런 싸움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엊그제 패치한 이 패치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선수들은 그 좀 굳어져 있어요. 막 결국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그냥 기술을 최대한 아껴서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 그리고 버티고. 네.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을 보면 게임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 게임에 있어서 지금은 오버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버워치 2일 거야, 그치? 무조건. 네. 누가 봐도 오버워치 2일 거고, 그거는 100% 맞다고
완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인 영순위는 캐릭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이고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영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좀 심각성을 좀 심각하게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아까 패치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었는데 올해만 맵이 또 2개 나왔어요. 하바나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리 전장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맵이 추가돼봤자 의미가 없어요. 맵은 그냥 크로마키예요. 지금 그냥 뒤에 배경만 바뀔 뿐 안에 존재하는 이들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더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은 맵은 갑자기 막 추가하다가 맵에 락을 걸어놨어요. 로테이션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맵은 잔뜩 만들었는데 맵을 로테이션을 걸어놨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맵을 많이 만들어놓은 의미가 지금은 없어서 차라리 역시나 그냥 영웅만 늘어나면 돼요.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맵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아. 결국은 이게 다른 AOS의 모든 장르를 빗대어 봐도 모든 게임들은 캐릭터로 이 상황을 이겨내요. 어떻게 보면 게임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런 밸런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쪽도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엄청 먹었으나 영웅들을 꾸준하게 계속 그냥 막 내놨어요. 막 진짜 내놓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 안에서 카운터가 카운터를 치고. 근데 심지어 그런 게임들은 게임 안에서 캐릭터를 못 바꿔요. 오버워치는 심지어 안에서 카운터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게임 양상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오버워치는 캐릭터 수가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카운터를 이미 못 치게 됐어요. 왜냐면 오버워치 같은 장르에서는요 캐릭터가 고정이 되면 안 돼요. 고정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건 개발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게임 중에 캐릭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게임 중에 캐릭터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캐릭터를 무조건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야 이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락을 걸어야지 게임 중에. 네, 근데 락이 안 걸려있고 순간순간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떤 캐릭터든 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정한 장점이 있어도 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상대팀의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카운터픽이 계속해서 존재해서 이것의 부딪힘, 장점과 단점의 부딪힘이 계속해서 연거푸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밸런스 패치를 또 찾아봤더니 영웅이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손댔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총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3월달에 바티스 나올 때 한 번, 8월에 이제 투투투가 나왔죠. 투투투가 나오고 시그마가 추가되면서 조금 건드렸고, 그러다가 10월달에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패치가 나왔어요. 시그마가 갑자기 확 너프되고 윈스턴 방벽이 너프됐는데 세상에 패치가 됐는데 패치가 티도 안 나요. 아무도 그런 뭔가 느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영웅들에 대한 패치. 여기서 가장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브리기테가 너무 좋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브리기테는 여러분 내가 플레이하면서 핵꿀잼이에요. 맞아요. 일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캐릭터가 강할 때 너무 팔다리를 자르잖아요. 개성이 없어져요. 결국 패치를요 누가 너무 강해질 때 그것만 계속해서 너무 약화를 좀 지나치게 시키게 됐을 때 이게 한두 개의 캐릭터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개성이 강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계속해서 개성을 막 깎잖아요. 개성이 약해져. 즉 플레이할 때 재미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기테는 얘는 힐러도 아니고 탱도 아니고 딜도 아니야. 지금은 진짜 애매해요. 못 쓰는 수준. 투투투를 반대하지 않아요. 안 왔어요. 왜냐? 이렇게 딜러 큐가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탱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재미없어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탱커를 이렇게까지 기피하고 이렇게까지 재미없어 하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또 맞물렸어요. 지금 메타의 탱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기력하니까. 오리사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안 나오면 일단 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리사가 너무 고정 메타다. 사실 프로게이머들이나 오리사 나름 스크림에서 나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유저들이 게임을 많이 해야 프로게이머들에게도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오리사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쓰는 모든 기술이 아군을 도와주기만 해요. 즉 뭔가를 뭐 캐리한다거나 재미를 주는 캐릭은 아니지. 왜냐면 로드호그 뭔가 본인이 주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리야 가능하죠. 라인 가능하죠. 윈스턴 가능했죠. 아니, 가능했죠. 대회를 보면 오리사가 재밌어 보이죠. 왜냐면 나머지 5명과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쟁전에서는 절대 꼼짝마 연계를 대다수의 많은 일반인 분들은 안 해요. 그런 거. 맞아요.
저 현지인이잖아요. 현지인이니까 아는데 네. 그 누구도 꼼짝마와 둠피스트의 파멸의 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그 기술을 잘못 눌렀다가 운 좋게 맞으면 같이 쓰는 거지. 맞아요. 저희들은 그런 거를 같이 쓰지 않아요. 게다가 프로들도 그런 콤보를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뭐 그마 탁 찍었다고 그마들끼리 이게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럼요. 이거 최상의 오버워치 리거들에게는 한정되는 거고 그 이하에서는 이런 콤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사가 메인이 되면 재미가 떨어지는 거죠. 일단 아예 밸런스 담당팀이 따로 있어서 꼭 정말 그 아주 멋지게 인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안에 실제로 이 게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만약에 개발진분들 중에 금화급 탱커가 있다? 라인하르트 유저가 있다? 그러면 지금같이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웅 추가를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영웅 추가에 대한 스피드 빨리빨리 아무리 못해도 진짜 한 5주에 하나 한 달 조금 넘어서 한 5주에 하나는 그냥 나와주는 게 뭐가요? 영웅이 네. 5주. 근데 조금 넘죠. 현실적으로 저는 5주는 안 해줄 거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2달만 돼도 감지덕. 저는 저의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 2달에 하나예요. 2달에 하나도 그럼 1년에 6개 나와요. 네. 1년에 6개면 올해가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재밌으면은 떠났던 사람 다 돌아와요. 맞아요. 캐릭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계속해서 흥미를 일으켜주면 그거 해보고 싶어서 돌아오고. 맞아요. 게다가 옵치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커요. 최근에 그 오버워치 그 트레일러 영상 나왔잖아요. 네. 그 오버워치 2도 그렇고 영상과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유튜브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버워치를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아직도 사실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도 PC방 점유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고 게임 자체 잘 만들었다, 대회도 많이 재밌어들 하시고 하는 건 진짜 좋은 게임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직접 플레이하는 게 재밌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영웅이 나와야 돼. 올해 2개 나왔습니다.